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이 시간은 세계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국내 증시로 투자 전략을 좀 이끌어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국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또 글로벌 시장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영원한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보면서 세계 트렌드를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주제가 150만 원 돌파를 위한 과제는 이라고 주제가 선정됐습니다. 사실 주가로 봤을 때 150만 원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최근 들어서는 좀 사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좀 팔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뱅가드 물량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담 요인이 현재 주가를 잡고 있는 한 가지 변수이고, 두 번째 변수는 갤럭시 S4의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플의 아이폰 5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지금 거의 70% 이상의 스마트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에 이제 변동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혹시 올해 2, 3분기에 이익의 피크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엔저 효과로 인해서 일본의 소니 같은 업체들에게 일부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 그리고 삼성의 탈구글화, 그리고 구글은 반대로 탈삼성화를 꾀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조금 노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타이젠 서비스가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런칭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대와 우려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애플의 신제품이 또 8월 달에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주가를 150만 원권에서 묶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좀 망설임, 그리고 삼성전자의 엔저 효과에 대한 그 일본의 반사이익 우려감, 또 이익에 대한 이런 스마트폰의 쏠림 현상에 대한 또 우려가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요. 아까 스마트폰에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별로 현재 현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추이가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D램의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 넘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2기가를 탑재한 그런 스마트폰이나 PC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2013년, 1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3기가 이상을 탑재한 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D램뿐만 아니라 PC D램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낸드 쪽인데요. 낸드 쪽도 애플의 아이패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태블릿 시장이 올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D램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를 반영하면서 D램의 스팟 가격과 함께 거래 가격,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계약 가격으로 불리는 이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D램 쪽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전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것 중에 하나인 TV 시장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지역별로 평면 TV의 면적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32인치 정도에 불과했던 평균 면적이 지금 37인치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의 면적 대형화에 따른 그런 수익성의 증가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평면 TV의 사이즈별 추이와 전망을 보시면 대형 TV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시장의 기대는 OLED TV 그리고 UHD TV의 이제 활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가전시장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쪽에서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가장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는 시스템 LSI 쪽입니다. 지금 삼성의 옥타코어라고 하는 그런 칩이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ARM의 빅 리틀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고요. 두 번째 부담 요인은 TSMC의 공정을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28나노 공정인데 이게 원래 굉장히 작은 수준에서 현재 24%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애플이 기존에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삼성에 납품했던 것을 TSMC로 돌릴 수가 있고요. 퀄컴도 그동안 TSMC가 기술력이 안 돼서 삼성 쪽으로 파운드리를 많이 줬었는데 이런 물량들이 TSMC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주력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이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사업에서는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전과 반도체 기술은 뭐 괜찮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뭐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익 측면에서 2, 3분기가 피크를 나타낼 가능성을 아까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망을 보면 매출 쪽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이제 결정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LSI라든지 스마트폰 평균 가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지금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부품 내재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기본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만 확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런 체크 포인트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타이젠 서비스가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주가 200만 원이 눈앞에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6월달 이후에 수급에서 한국 시장의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도 투자는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더라도 단기 관점으로 보기보단 장기 관점의 투자가 유망해 보이고요. 단기 관점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최근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OLED,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관점에서는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가지치기를 한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